인젝터가 끼었습니다. 지금 일반 인젝터 터졌는데 끼어서 빠지질 않아요. 자, 인젝터를 특수공구로 뺐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동화샤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인젝터 몸통 쪽으로 지금 압축가스가 다 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실린더 헤드면이 어떨지 지금 걱정인데, 이 안쪽에 동화샤가 이제 녹아서 압축가스가 새면은 실린더 헤드 쪽 면이 손상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에 청소를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인젝터를 빼냈는데 인젝터 홀 안에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 압축가스가 빠져나와서 카본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 지금 육안상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핀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안에는 오염이 상당히 심하고요. 이 부분 지금 실린더 헤드면이 어떻는지는 지금 안에 카본 청소를 해내 보고 실린더 면이 어떤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류 소렌토 차량이 한 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2016년식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반 인젝터 쪽에 동화샤가 터져서 압축가스가 위로 다 새는 그런 상태로 어저께 밤에 차주님께서 견인을 해서 저희 매장에 입고를 하셨습니다. 이 차량 차주님은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고요.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는 10만 킬로지만 이 차량 좀 일찍 디젤 3종 클리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 정도 됐고요. 주행거리 4만 킬로 때 기본적으로 흡기 인젝터 DPF 클리닝을 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이제 대구에서 부산 쪽으로 오시다가 부산 거의 다 들어와서 이제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본넷에서 연기가 나서 차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견인해서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 인젝터 쪽으로 압축가스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제가 인젝터를 빼서 보여드렸는데, 인젝터는 아주 못 쓸 정도로 지금 열화가 다 되어버린 상태고요. 제가 이 유로6 차량들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많이 접하는데, 소렌토는 소렌토대로 좀 고장나는 유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산타페는 산타페대로, 또 TM 산타페는 TM 산타페대로 고장나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야 될까요? 차량마다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 유독 동화샤가 터져서 인젝터가 손상이 되는 차들이 올류 소렌토 유로6 인젝터들이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차가 이 지경이 되니까 차주님이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차를 이 차를 바꿀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실제로 요즘 디젤 차들 중고차 장종가만 되다 보니까 새 차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차를 또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사기가 참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차량도 2016년식 횟수로는 약 한 7년 정도 됐죠. 7년밖에 안 됐는데 장종가가 너무 안 나와서 결국 차주님이 수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차량은 해당 부분만 수리를 하면 되는데, 차주님께서 그냥 이번 참에 그냥 싹 다 고쳐가지고 소모품 각은 다 갈아서 이제 타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고장이 나서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서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인젝터는 4개 셰프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흡기 클리닝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DPF 클리닝, 그리고 이 차량 고압 펌프도, 그리고 타이밍 체인도 전부 다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엔진 쪽 부분은 대대적으로 전부 다 소모품 전체적으로 교환 진행을 할 겁니다. 비록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밖에 안 됐지만 차주님 한번 고장이 난 경험을 했던 터라서 차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 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리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다시 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인젝터도 지금 꼼짝을 안 합니다. 1번, 2번은 빼냈는데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꼼짝을 안 하네. 야, 엄청나게 고착이 되어 있네요. (3번) 인젝터입니다. 3번 인젝터도 상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 3번 인젝터는 지금 동아시아가 어떻습니까? 윗부분 지금 터졌죠? 이 실린더 헤드면이 어떨지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데 1번은 지금 터진 것 치고는 괜찮았는데 3번에서 오히려 지금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안쪽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인젝터 홀을 지금 청소를 했는데 이 가로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카메라로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법 깊게 파였습니다. 자, 3번 인젝터 홀인데요. 지금 약간 12시 방향으로 홈이 패였죠. 이 깊이가 상당히 좀 두꺼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가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동아시아가 터져서 지금 실린더 헤드면 쪽이죠. 그러니까 인젝터와 실린더 헤드면 쪽에 접촉이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동아시아가 들어가는데 동아시아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터져가지고 12시 방향으로 지금 실린더 헤드면은 홈이 파져버렸습니다. 현재는 3번 쪽이고요. 정작 문제가 되었던 1번은 지금 괜찮은데 지금 3번이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 보시는 건 1번 인젝터 홀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번 인젝터 홀이 지금 보시면은 면이 이 카메라로 이거 앵글을 잡기가 참 힘든데 12시 방향으로 지금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일단 가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린더 인젝터 홀 면을 너무 많이 깎아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실린더 헤드를 어셈블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가공으로 이 헤드 면이 재생이 되면 다행인데 너무 많이 파내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네요. 일단 최대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쪽은 3번 인젝터 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안에 부분 홀 가공을 다 끝냈습니다. 제법 많이 파냈습니다. 원래 12시 방향으로 나 있던 홈은 지금 깨끗하게 없어졌죠. 그만큼 이제 가공을 해서 파내다 보니까 이제 그 홀 12시 방향으로 나 있던 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깊이가 좀 많이 깎이다 보니까 깊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해서 이 부분은 로크 카바를 탈거를 한 다음에 헤드면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깎였는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린더 헤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너무 많이 파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가공은 다 했습니다. 12시 방향으로 나있던 홈은 다 없어졌습니다. 요 로크 카바를 탈거를 해서 제가 한번 정확한 사이즈를 시적을 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입니다. 방금 앞에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 흡기 매니폴드, 인젝트, DPF 전부 탈거를 다 했습니다. 보시는 게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이고요. 이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을 분해한 이유는 현재 보시는 쪽이 실린더 헤드 쪽입니다. 실린더 헤드 쪽 흡기 포트 클리닝 하기 위해서 제가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을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쪽 1번 포트고요. 2번, 3번, 4번. 카본은 비교적 두껍게 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거리 주행이 많은 차량들은 카본들이 좀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팀 클리닝 해놓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젝트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물질 안 들어가게 덮어놨습니다. 자, 인젝트 클램프 볼트는 4개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인젝터 1번이 완전히 이제 그 동화샤가 터져서 압축가스가 새는 상태로 견인되어서 들어온 차량인데 인젝터는 제가 영상 서두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인젝터는 고착이 돼서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뺐는데 안쪽에 인젝터 홀 쪽으로 그 면이 손상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차 가공은 했습니다. 가공은 했고요. 아무래도 깎아냈기 때문에 좀 사이즈는 다르겠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로크 카바를 탈거를 한 다음에 헤드면에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공하는 정도가 깊이가 너무 많이 깎여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실린더 헤드를 어셈블리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로크 카바를 탈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보죠. 터보 뒤쪽으로 이제 DPF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DPF도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한 DPF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차량에서 탈거한 DPF입니다. 현재 보시는 쪽은 전단입니다. 전단 쪽은 매연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후단에는 매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후단 쪽을 한번 보면은 자, 육안상으로는 깨진 곳이나 그리고 뭐 흑점이나 뭐 손상 정도가 확인이 안 되죠. 깨끗하죠. 자, DPF는 깨끗합니다. DPF는 클리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재 인젝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젝터 1번은 완전히 터진 상태로 다 젖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상태는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터지진 않았습니다. 동화샤가. 3번은 보시면은 동화샤 완전 터졌죠. 얘도 껴서 특수공구를 이용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샤가 요건데요. 자, 보시면은 동화샤 상태가 한쪽으로 완전히 터져서 벌어져 버렸죠. 자, 인젝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재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 EGR 쿨러, 트로틀 플랩, 이 부품은 클리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7.6이고요. 3번은 2번은 107.2. 그러니까 3번이 107.6, 그 다음에 2번이 107.2. 그러면은 0.4mm 정도 깎였다는 얘기죠. 2번에 비해서 3번이 깊이가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가공이. 동아샤 두께가 원래는 이 RNG들은 1.52mm거든요. 두께가. 그러면 0.4mm만큼 그 동아샤를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소렌토 R 차량 방금 실린더 헤더 쪽 흡기 포트 클리닝 다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쪽 1번 포트, 2번 포트고요. 3번, 4번. 위쪽도 보시면 카본 깨끗하게 제거 잘 됐죠. 밸브 가이드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클리닝 깨끗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디젤 차량들 실린더 헤더 클리닝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실린더 헤더 쪽 포트 클리닝 하지 않으면 클리닝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묻어있던 흙먼지, 모래먼지들 싹 깨끗하게 세척 다 해드렸습니다. 자, 흡기 매니폴드 카본 클리닝 다 끝냈습니다. 세척을 싹 다 했는데요. 여기 있는 카본들 그리고 흙먼지, 모래먼지 싹 다 제거했습니다. 자, 올류 소렌토 차량 DPF 클리닝을 다 끝냈습니다. 현재 보시는 쪽이 전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매연이 많았었죠. 그런데 클리닝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는 안에가 새까맣게 끓어 있던 매연을 다 태워내고 AC를 다 빼낸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핀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 부분 새까맣게 매연이 많았었는데 DPF는 클리닝을 다 끝냈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입니다. 방금 타이밍 체인 커버, 로크 커버 다 탈거를 했습니다. 위에 지금 A 체인, B 체인 다 걸려 있고요. 현재는 타이밍 체인 교환 전 모습이거든요. 이 차량도 체인, 그리고 체인 가이드, 텐셔너 전부 다 교체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캠 캐리어 유격을 확인해야 되겠죠. 유격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이 타이밍 체인을 다 벗겨내고 캐리어를 탈거를 해서 캠샤프트 그 유격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현재 요 안쪽에 보이는 게 조그마한 것들이 밸브 오토레시입니다. 오토레시도 전부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캠 캐리어를 이제 유격을 확인해서 캠 캐리어 유격이 많으면은 캐리어는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젝터 홀 1번 인젝터가 그 압축이 터진 상태라서 캠 캐리어 가스켓, 고무 가스켓이 지금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캠 캐리어는 이제 분해를 하면은 그 안쪽에 캠 그 캐리어 가스켓은 교체를 할 거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체인은 그 카메라를 그 고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이 체인은 교체 전 교체 후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체인 분해를 한 다음에 캠 캐리어 유격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입니다. 방금 체인 다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캠 샤프트 흡기, 배기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캠 캐리어까지 전부 다 탈거를 다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캠 팔로우도 밸브 오토릿이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분해해서 담아놓은 것이 여기 지금 캠 팔로우 세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캠 캐리어, 그리고 흡기 캠, 배기 캠. 자, 캠 샤프트는 캠 캐리어 유격 확인한 다음에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있네, 유격이. 까딱까딱 소리가 나죠. 네. 그 흡기 캠이고, 요거는 배기 캠이고. 배기캠은 유격이 없죠. 흡기캠만 유격이 있네. 이 앞전에도 그 흡기캠이 유격이 있었는데 배기캠은 다 요즘 깨끗하네 또 보니까. 흡기캠 한번 더 껴봅시다. 이게 지난번 거보다 유격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산타페보다. 그죠? 유격이 조금 지난번보다 좀 심하네. 캠 캐리어는 교체해야 되겠다. 자, 방금 소렌토 차량 그 캠 샤프트 다 세척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류고요. 캠 팔로우는 그 밸브 오토레시까지 전부 다 신품으로 조립을 다 해놨습니다. 오케이. 배기캠은 유격 없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쉬워. 네, 여기 하나도 없네. 됐어요? 여기 없어. 따가따가 소리 안 나잖아. 자, 캠 캐리어는 재생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입니다. 타이밍 체인, A 체인, B 체인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체인 가이드 조립 끝냈고요. 그 다음에 체인 텐셔너 조립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캠 캐리어도 재생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흡기 캠 샤프트 쪽에 유격이 조금 있어서 캠 샤프트는 재생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캠 샤프트도 제자리에 다 안착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도 신품으로 교체를 다 마쳤습니다. 자, 이 상태로 타이밍 체인 커버 조립하고 로크 커버 조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소렌토 R 차량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신품입니다. 차량에서 뺀 인젝터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인젝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소렌토 차량 작업 중간에 제가 인젝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젝터 동화샤가 지금 터져서 인젝터가 두 개는 완전히 못 쓸 정도로 손상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차량 실린더 헤드 쪽에 그 동화샤 인젝터랑 그 실린더 헤드 면 사이에 동화샤가 들어가는데 그 닿는 면이 손상이 가서 제가 그 인젝터 홀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깎아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젝터 홀을 그거를 너무 많이 깎아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차량은 좀 깊게 파져서 좀 많이 깎아냈습니다. 깎아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제 경험상 올류 소렌토 차량, 그러니까 유로6 차량입니다. 15, 16년식 차량들이 인젝터 동화샤가 손상이 많이 가는 그런 사례를 요 최근 들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산타페 DM 차량은 그런 경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유독 올류 소렌토 차량 15년, 16년식 차량은 동화샤가 터져서 인젝터 손상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입고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도 이런 사례를 몇 개 정도로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혹시 그 15년식, 16년식 올류 소렌토 차량, 그러니까 유로6 인젝터가 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동화샤를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빠른 차량들은 아직 그 보증기간 안에 있는 차량들을 제가 아직 접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지금 10만 킬로 안 됐는데 8만 킬로 시점에 동화샤가 터져갖고 인젝터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젝터 동화샤가 손상이 돼서 인젝터 정도만 손상이 돼도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차량처럼 실린더 헤드 인젝터 동화샤 면이 손상이 가버리면 그 가공 정도가 너무 심하게 파내야 될 경우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화샤를 두꺼운 거 대체제죠. 그러니까 이 차량에 맞는 동화샤가 아닌 다른 이종품 동화샤를 두꺼운 거를 두께를 설정해서 세팅하는 방법 하나, 이제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실린더 헤드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 차량도 지금 제가 파내고 동화샤 심 세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차량 인젝터를 조립을 했는데요. 유독 올류 소렌토 15, 16년식 유로6 차량들이 인젝터 동화샤가 손상이 돼서 입고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렌토R 차량 조립을 일부 끝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에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EGR 쿨러 쪽 호스 하나, 둘, 세 개 교체해 드렸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쪽으로 올라가는 상부 호스 하나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료 펑션 블록 호스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차량 크랭크 각 센서는 스타트 모터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열 열선 플레이트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차량 부품 정말 교환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트 모터죠. 스타트 모터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알터네이터, 일명 제네레이터 발전기라고도 하죠. 알터네이터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고압 펌프, 그리고 앞에 드라이브 벨트, 워터펌프, 텐션 베어링 전부 다 교체했고요. 안쪽에 타이밍 체인, 그 다음에 캠팔로우 그 오토레시까지 전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워터펌프 다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템퍼 플리죠. 그리고 텐션 베어링. 그리고 이 차량은 최초에 인젝터가 동아시아가 터져서 인젝터가 손상이 돼서 인젝터는 신품으로 4개 다 교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DPF 제자리 안착을 시켰고요. 그리고 연료 필터도 어셈블리로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 부품 가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업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이 상태로 라디에이터 앞에 그 스포트 패널을 조립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류 소렌토 차량 작업을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차량은 엔진 쪽은 소모품 교환할 건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차량 최초에 입고될 당시에 1번 인젝트 동화자가 터져서 압축가스가 빠지는 상태로 견인차에 견인되어서 입고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인젝트 1번 쪽에 이제 압축가스가 빠지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차량은 인젝트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실린더 헤더 쪽 그 면도 손상이 돼서 많이 깎아냈는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메인터넌스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상 일부분은 또 촬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작업이고요. 앞서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5년식, 2016년식 올류 소렌토 유로6 인젝터가 장착이 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차주님들은 인젝터 동화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부쩍 이런 차들이 많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차량도 뭐 작업 내용은 브리핑을 굳이 간략하게 좀 드리면 체인 세트하고 고압 펌프, 그리고 스타트 모터, 알터네이터, 인젝터 이런 고가품들은 전부 다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앞에 라디에이터 스포트 패널을 분해하면서 수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다 교체를 해드렸고요. 이 차 차주님도 나름대로 관리를 상당히 신경 써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차가 이렇게 돼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렌토 차량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